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버이 학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정의 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정문의 가정으로 이제 만약이라는 말이 그 희망에 대한 다른 표현이잖아요. 만약 내가 땡땡이라면 이제 욕망이든 희망이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부푼 어떤 공간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제 가정이다 할 때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푸르른 꿈들, 약간 허황된 꿈이라도 이 5월의 싱그러운 가정의 달에 집안도 생각하고 조금 잠들어 있는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시간과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면 그런 뜻의 가정이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5월입니다. 5월은 참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 달인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이 땅의 미래의 세대인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야만 되고 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들, 가족 관계들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때 우리들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포함한 동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관계를 소홀히 했던 그 3년의 시간, 그 시간에 잠깐 그 나이테의 성장이 멈춰버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또 관계를 또 맺어가면서 성장하게 되길 바래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고 중학생을 지내고 또 대학교에 가서 1, 2년 동안 긴 공백, 관계의 공백 속에서 지낸 친구들이 빨리 숲속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해졌으면 그것을 위한 국가와 어른들의 무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들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든 물질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관심과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 안 해놓으면 그 구덩이를 메꾸는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태어나서 막 말을 배우던 친구, 놀이도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 들어가자마자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하면서 마스크의 표정만, 눈동자만 보면서 지냈던 폐쇄적 공간 속에서의 그 시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회로 관계 이루고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만약 어른의 몫이 무엇일까, 국가의 몫이 무엇일까, 또 1, 2년이라도 더 살았던 선배 세대의 몫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언제나 이 청소년 시집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무겁고 미안하고, 제가 어딘가에 그랬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른들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에서.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해답을 주거나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잊혀졌던, 또 있는 게 마음 편한, 저곳에 청년이 3명이 온다면 눈을 안 마주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피하고 그들과 관계가 좀 쑥스럽게 느껴지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어른들에게 그들의 세계를 조금 엿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의 시간, 관심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집까지 것 뒷부분의 시들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이라는 시를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여행. 나는 빵이다. 가장 두려운 건 유통기한이다. 사흘을 살았으니 일에 남았다. 남은 날짜 안에 그가 와야 한다. 배고픈 그가 코를 벌렁거리며 와야 한다. 침을 삼키며 호주머니를 뒤적여야 한다. 그를 만나면 나는 호들갑스러워진다. 빵빵하게 숨이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다. 그가 내 부푼 희망과 기다림을 뜯어먹는다. 한번 찍힌 몸에 또 다른 다름이 보인다. 그리움과 외로움의 부스러기도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만찬이 된다. 누구는 우리를 유한 생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그냥 팥빵이라고 한다. 생명이든 빵이든 맨 처음 뿌리와 햇살과 바람과 설렘까지 모두 그대 것이다. 씻긴 비닐봉지에 여행 계획서까지, 거기 동승한 개미 몇 마리까지. 첫 줄이 나는 빵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빵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쓴 시예요. 2021년 7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2023년인 올해 1월부터는 이 유통기한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소비기한으로 바뀐 거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유통기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남에게 이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 근데 소비기한은 소비가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먹어도 되는 기한. 유통자의 입장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들 뱃속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없는 때까지의 시간이 소비기한이고, 유통기한은 이제 판매자, 생산자와 회사, 생산자와 판매자의 기준점이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덜 버려지겠죠? 네. 그리고 온실가스도 줄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환경,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맞는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보관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이제 그것만 또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빵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 빵을 이 빵봉다리를 보면 그 안에 물방울이 잡혀요. 그런 거 봤죠? 그 그를 물을 먹으러 들어가고 빵을 먹으러 들어간 개미들, 벌레들이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거기에 가장 많이 갇혀서 결국 그 달콤함 때문에 그곳에서 출구를 못 찾아서 죽는 그걸 본 적 있어요. 쭈쭈바 공지. 쭈쭈바가 안에 달콤한 그 액상 과즙이 남잖아요. 근데 그 구멍으로 개미들이 다 들어가. 그런데 배를 빵빵하게 다 채우고 나오려니 이제 계속해서 수분은 증발되면서 점도는 높아지니까 다리가 끈적끈적 붓고 서로의 몸에도 끈적거리고 그리고 출구도 못 찾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열을 많이 받으면 그 안에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망한 쭈쭈바 공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게 하나의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나에게 욕망, 즐거움, 쾌락 그것만을 쫓다가 아주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삶이 그곳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이 달콤한 것만 경험하려는 꿈이 아니겠죠. 그 달콤함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만 쫓다가 그곳에 갇혀서 거기에서 사망하는 게 내 꿈인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된 모습을 보니 혹시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자본에, 때로는 환락에, 마약에, 쾌락에 저렇게 갇혀서 자기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지도 모른 채로 쭈쭈바 빈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뱉어지게 끝까지 먹다가 관짝을 설탕으로 만든 관짝. 예, 관인데 관을 핥아보니까 관이 설탕으로 만들어져서 저승사자인 죽어서도 달콤함에 빠져서 죽은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함 속에서 그 관을 안에서 식사하고 관 안에서 사망을 하고 관을 또 떠매고 가고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또 우리들을 둘러싼 거대 자본의 부조라면 냉철한 시선으로 바깥에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쭈쭈바 안에 있는 개미를 통해서 아이고 너 불쌍해지만 그것을 사람으로 환치해서 바꿔서 또 보다 보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나만 단 것을 먹고 나만 더 행복하면 되고 하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그러죠. 뛰어난 놈만 살게 하는 그런 것에 참 제도적 모순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 50 먹으면 다 깨닫게 되죠. 우리들은 그래도 일찍 깨닫는 편이에요. 인문학 공부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뿌듯함, 설렘과 뿌듯함이 뭔지를 아니까 어떤 설렘이 있는 곳에 어떤 뿌듯함과 충만함이 있는지 나만의 설렘과 나만의 뿌듯함이 무엇인지 그게 욕망의 자극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아니면 잘못하면 대체제를 찾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애완용 땡땡이라든가 아니면 어쩌다가 터질지 모르는 어떤 그 오락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재파 터지게 이런 좀. 그 다음에 거짓 박수 소리,
허상인 명예 거짓 박수.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박수를 막 치는데 어느 날 임기가 마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 다 박수에 손가락 박수 치던 손에 손가락 9개를 접고 딱 하나 요거나 가운데 손가락 요거만 남겨서 욕을 하는. 구는 사라지고 하나 남는데 그 하나마저 손가락 질이 되어지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돌아와서도 박수를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죠? 누가 지금 연상이 되죠? 빵의 역사는 그 이집트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백과사전에 보면은 빵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방향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김미 시인, 우리 김미 시인 여기 한번 보셨었죠? 자, 김미 시인의 빵이라는 시가 아주 빵빵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깊어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한번 낭송해 주시겠습니까? 빵, 김미희. 터질 때는 하나면 충분해. 웃음이 빵, 권총이 빵, 방귀가 빵. 채우려면 빵 하나가 더 필요해. 배가 빵빵, 가방이 빵빵, 생각이 빵빵. 우리 빵집으로 가요. 동시빵빵에게 나오는 아주 그 인터넷으로 웹진으로 나오는 동시 잡지인데요. 여기에 2021년에 나왔고 아마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꿈술 어린이 중창단인가요? 거기서 불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재밌죠? 빵이 하나일 때는 다 터져. 웃음이 빵 터지고 권충이 팡 터지고 방귀가 빵 터져. 근데 이거는 그런데 터질 때는 그런데 채울 때는 빵이 하나가 더 필요해야 돼. 생각이 빵빵. 뭐가 더 떠올라요? 한 줄 막 두 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채우려면 빵 하나가 더 필요해. 배가 빵빵 말고 가방이 빵빵 말고 생각이 빵빵 말고. 아, 엉덩이가 빵빵. 엉덩이 한쪽으로는 안 돼. 두 쪽 있어야 돼. 엉덩이가 빵빵. 또 뭐가 빵빵하나? 주머니가 빵빵? 재밌게 읽었어요. 시 읽을 때. 다음은 이제 밥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이 저 자식 내 밥이야. 이런 비속어가 있어요. 그죠? 은어. 아, 그러고 또 바보를 또 저는 밥통 같은 놈. 그러죠. 아니 밥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그랬는지 참 그래요. 좋은 말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밥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희생정신이 강하고 너그럽고. 근데 왜 그런 말들을 그냥 밥은 쉽게 퍼먹을 수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잡아먹을 수 있다. 숟가락을 잡고 있는 것은 나고 너는 그냥 나에게 퍼먹히는 존재다. 이런 아주 나쁜 의미로만 쓰인 건데 밥이 개념이 만약에 또 바꾸면 좋은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 제가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왕자가 아니야. 난 꿈이 있거든. 고운 도시락처럼 따뜻한 삶이 될 거야. 춥고 배고픈 구석을 기다릴 거야. 누구나 가끔 끌어안고 울 때 있잖아. 빈 쌀투리처럼 주저앉아 떨고 있다면 발가락이 얼어붙어 올 수가 없다면 내가 고운 도시락을 그냥 날아갈 거야. 그래 난 밥통이야. 굴러가서라도 뚜껑을 열어붙일 거야. 뜨거운 김을 내 품으로 나갈 거야. 내가 내 밥이라고. 고운 물통이라도 돼요.
좋은 도시락 얻겠습니다도요. 품이 아니라면 도시락이 올 거야. 사랑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곁에까지 다가갈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품에 들어요. 우리의 그 이성적 사랑, 팔짱을 끼는 곁,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 곁에서 포옹으로, 품으로 이렇게 들죠. 품 안의 자식이었다가 곁에만 있어줘도 고마운 자식이었다가 이제 아이고 전화라도 멀리서 한 번이라도 넣어주면 이건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전할 것이지 이렇게 다시 품에서 곁으로 곁에서 또 먼 공간으로 여기서 품이 아니라면 곁이라도 될 거야. 이 말은 그렇게 사랑 이성적 사랑이든지 정말 포옹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없더라도 곁에서 기다리는 밥통 끌어안고 막 퍼먹는 그런 좋은 밥통 막 제가 95년 6년 이 가까이 달산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1995년 96년 이태 동안 그때 이제 96년에 풋사과의 주름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집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30대 중후반 됐죠. 한자가 많은 시집이고 그게 저는 마지막 시집일 거라는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뭐 다 훌륭한 시인들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래서 분명히 이쯤에서 다가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참 불효막심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애들이 뭐 5살, 9살 막 이때쯤이었던 거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죄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글에 대한 시에 대한 제 어떤 마음 자세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급식을 해주는 데가 아니라 도시락을 싸오든지 식당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당 하나를 잡아놓고 우리가 매일 가서 먹었어요. 그 식당 이름이 고향식당이었어요. 근데 고향식당에 계시는 주인과 그분 따님이 좀 이렇게 몸집에 여유가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슬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서 시상을 얻었고 그분들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에게서 시상을 얻어서 제가 이제 부풀리거나 버리거나 또 뽑아가지고 덧대어서 하나의 시를 쓴 게 살찌는 집입니다. 살찌는 집이라는 식당이 있죠? 몰라요? 홍성에 있어요. 조양문 옆에 아주 언 삼겹살을 파는 유명한 집이었는데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어요. 제목이 살찌는 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살찌는 집 그럼 그 간판을 보는 동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살찌는 집 보면 살 빼는 집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집은 상강사와인가 비슷한 이렇게 옆으로 여는 그 아이스크림 통에 언 대패살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퍼서 그람수 달아가지고 이렇게 거어 먹었고 된장을 주지 않고 곰삭은 젓갈 안 짠 거 그거에 상추 쌈 먹는데 아주 아시죠? 거기에 그때 당시 22도짜리 소주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당숙을 만날 수 있어요. 당숙 퇴근하면 꼭 그 집에 오셔가지고 당숙은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여기 주머니에 분말 인삼차 있잖아요. 일화 인삼차. 옛날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 인삼차를 꼭 여기다 갖고 다니면서 소주를 와면 소주를 한 반 잔 정도 따라서 당신이 딱 먹고
고맙고 이만큼 비잖아요. 그럼 딱 뜯어서 이렇게 부었고 그 뚜껑으로 그 티백 그 비닐로 딱 덮어가지고 꽉 집은 다음에 그 상태로 막 흔들으면 이제 나름 맛이 인삼주 맛이 나잖아요. 꼭 그렇게 드셨는데 아주 장사하셨고 아주 항상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의과 야간 입학을 하셨대. 홍성중학교 공부를 잘하셨어. 그런데 작은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셨어요. 그분 현수. 근데 그분은 송아지를 팔아서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너는 선산을 지키고 고향을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들한테 잘해주셨어. 당시 그 사업사 뭐좀 경제적 형편이 아주 좋게 이렇게 사셨어요. 멋졌어, 잘생기시고. 근데 그분을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었는데 간혹 계산도 해주셔서. 그래서 같이 근데 그런 게 어른들이 떠나시고 나면 그런 게 잘 안 잊히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그분만이 가지고 있던 습속이나 어떤 했던 음주법이든지 인상이든지 어떤 독특한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또 나쁜 것들은 다 잔가지가 삭정이가 떨어져 나가고 아주 미화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살찌는 집 하면 살찌는 집 슬픔은 살이 된다. 신랑을 잃고 그는 울면서 찬밥을 먹는다. 손님이 적은 날은 버릴 수 없어서 그렇지 않은 날은 남편 몫으로 퍼놓은 밥을 먹는다. 한 번은 자신의 입맛을 새참은 남편의 식성으로 눈물 떨군다. 그가 살집에 갇힌 까닭도 그리움이고 그가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도 사랑이다. 뚱뚱한 세 딸 모두 엄마의 체질을 투덜거리지만 아버지가 보고플 때마다 그들도 밥을 먹는다. 사람들은 그 집을 살찌는 집이라 부르며 간혹 그의 살집에 갇히면 좋겠다 큰소리친다. 하지만 옛사람은 너무 뚱뚱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살찌는 집에 가면 슬픔도 비벼 먹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살이 되는 눈물이 든든해진다. 찬밥 가득한 그의 몸은 보온 밥통이다. 눈물 젖은 손으로는 플러그를 뺄 수가 없다. 되게 따뜻하고 건강하고 의지가 되는 분이 남자 친구나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제가 홍성으로 나오고 그 뒤로는 몇 번 갔었는데 재혼은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한 분을 모티브로 해서 글을 쓸 때 100% 똑같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들어와서 시적 형상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곡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은 부풀리거나 어느 부분은 덜어내고 해서 맨 처음 이 시를 접하는 독자에게 인간의 슬픔은 보온밥통처럼 껴안고 비벼 먹기도 하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몸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그게 또 삶이고 내 몸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어떤 슬픔만 떡 떼어내서 단추 떨어져 떼내듯이 딱 떼어낼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희미해지다 가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참 그 단추가 어느새 지퍼가 돼가지고 한 번에 쫙 열려버리면 또 벅차오르는 막 끌어넘치는 그 슬픔의 본물이 터져버리잖아요. 우리들 안속에 오래된 슬픔들은 대부분 이제 운명인데 그런 운명적으로 채워진 슬픔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토닥이면서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잖아.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슬픔이 없어지거나 어떤 조건이 되어서 경제적 부나 좋은 집으로 시집가서 또 좋은 이사 가서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운명이라고. 사면의 그 네. 이행 있잖아요. 네. 눈물 젖은 손으로는 프로를 뺄 수가 없다.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신 거예요? 이제 젖은 손으로 풀어고 빼다 보면은 죽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이 눈물 젖은 손이 아닌 좀 그 슬픔을과 함께해서 덜어내서 2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타인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찬밥 가득한 그의 몸은 보온 바풍인데 그 보온 바풍을 계속 끌어안고 계속 슬픔을 퍼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그를 빼서 보온 바풍을 없애야 그 슬픔의 보온 바풍이니까 슬픔의 덩어리를 빼버리고 없애주려면 눈물이 안 젖은 경쾌하고 유쾌하고 건강하고 해서 그의 슬픔을 반 정도 덜어줄 수 있어. 더 슬픈 놈이 가서 만났는데 밥통이 3개가 됐어. 얘가 2개 갖고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먹던 걸 이제 주걱으로 먹어. 더 살쪄. 그래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방문을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방문을 바꿔주세요. 살자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방문 교체. 웰컴 이라고 들어봤죠? 웰컴요? 네, 웰컴. 예. 웰컴 투. 네. 그 밑에 한글로 뭐라고 써있어요? 방문을 사랑합니다. 바깥에서 춥게 떠들다가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맞아. 나는 이 집 방문을 사랑해.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그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엉뚱합니다. 방문을 찾을 방자가 아니고 방방자. 네. 눈 맞고다가 네. 집 앞에 방문에 딱 오면 네. 나 방문을 사랑하지. 노래로 들어가자. 무슨 말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또 우리들 특징입니다. 살짝 모자라. 수준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워. 자, 가슴우리.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